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 본 방송은 8월 13일 저희 상한사령부 데일리 방송이 되겠고요. 방송 시작은 메모장에 고지가 되어 있던 것처럼 22시 10분부터 지금 10분부터 진행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방송 주제는 이제 PCL 그리고 신풍제약을 제가 최근에 상한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먹여드렸죠. PCL은 이제 저번 주 정오에 뭐니 하고 그 다음에 대박 청구, 예, 거기에서 이제 공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상한가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30% 정도? 예, 여기가 이제 추천 구역이고, 요 날짜의 매수 또는 이제 정오의 머니머니는 요 날도 이제 매매가 가능했죠. 예, 수요일 날 이제 점심 방송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통상한가를 이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거를 이제 뭐 놓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직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온 거 중에 좀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이 있겠느냐. 무료 방송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줄 제시해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렸던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신풍제약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요 날짜에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요 날짜죠, 요 날짜. 네. 그래서 요 날짜에 이제 상한가 PCL 상한가 간 날 얘기해드리고 요 다음 날부터 공략이 가능했던 거죠. 예. 목요일 이제 야간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공략하고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상한가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상한가를 좀 드실 수 있게 이제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모두 속해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쪽, 예, 코로나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정밀 분석, 정밀 분석을 좀 해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주식창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은 주식창 뭐 제 페이지라든지 김영도 파트너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추천 방송 페이지라든지 라이브 페이지라든지 요런 쪽의 웹이나 모바일 기반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오시면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방송 부분 내용을 이제 업로드를 해드려요. 예, 전체 그 방송됐던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김영도 파트너를 치셔가지고 제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자세한 코로나의 앞으로의 기대치나 또 방향성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을 거예요.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분위기. 당장 어제 기준으로도 어, 지금 코로나의 어떤 입원 환자 증가 가속도가 9배에서 10배, 가량 거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7월 첫째 주는 90명, 91명 정도가 입원 환자, 코로나 입원 환자였는데, 그게 4주째 폭증을 해가지고 5배 정도까지 465명인가로 해서 5배 늘어났었는데 8월 첫째 주차 공식 입원 환자 수가 이제 860명인가를 넘어감에 따라서 9981, 예, 9배 이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산이 계속 되고 있다. 요런 이제 분석이고, 이제 뭐 다음 통계 질병관리청 발표는 어차피 다음 주 정도, 자세한 이제 입원 환자나 이런 거는 매일 실시간 발표를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에 또 이제 얼마나 증가했느냐, 또 아니면은 뭐 관련된 소독약 판매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판매라든지 진단키트 판매는 이제 얼마나 또 더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예, 아무튼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예, 어떤 분야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이 순환매를 돌 수 있으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아무래도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흐름 부분들이 조금 세게 먼저 선변동성을 주면 이게 순환 흐름 부분들을 주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 강도가 높은 부분 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애들보다는 적게 오른 애 쪽에서 새롭게 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갖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예상 부분 쪽을 제시를 해드릴 때는 뭐 신풍작은 이제 치료제와 연계된 부분에서 예전에도 보통 1000% 정도씩 코로나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2020년도 당시에 얘는 2500%인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만큼 그때 주도주였다라는 뭐 분석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뭐 성과는 없었어요. 신풍작이 뭔가 뭐 백신을 만들어서 뭐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뭐 성과를 낸다고 해가지고 이제 변동성을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진짜 뭐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게 품목허가를 받는다라는 이 정도의 진행 재료가 나오는 부분 외의 요소에서는 어떤 병원균 이슈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예, 그런 부분이라 뭐 실적이라든지 실제 실적의 연관성이 중요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누가 주도주로 떠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예전에 누가 주도주였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예. 직접적인 무슨 사업 연계도가 만약에 90%인 기업이 있는데 그 분야가 뜬다고 해서 그 90%인 기업이 주도주가 되지 않거든요, 보통. 예. 뭐 1% 정도밖에 관여도가 없는데도 걔가 먼저 상한가 치면 걔가 이제 주도주가 되게 돼 있어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주도주 찾기, 예. 부분 쪽에 이제 요소가 어느 쪽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다뤄봤었죠. 예. 그래서 뭐 가능성 부분들이 높은 건 아무래도 이제 뭐 진단 키트의 판매량 부분이야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으니까 변동성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뭐 마스크라든지 이제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애들의 변동성은 좀 더 적다 보니까 확산될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소비 강도가 높아지고 집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 다 소진했을 때 추가 판매량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8월에 뭐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유행 강도가 급속도로 늘어날 확률이 이제 높다. 라는 부분으로 8월에 어떤 시장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좀 더 메가 트렌드화 될 확률이 높은 거. 예. 그게 이제 바이오작주 중에서도 코로나. 예. 그쪽 분야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 애들이 없지만, 예. 뭐 코스닥 자체가 1.5%, 2% 가까운 조정장이었고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빠지는 장이었고 거래소도 약보합장에서 기본적으로 약간 탈피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 정도가 나왔지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3배 많은, 예, 그런 시장으로 사실 지수 자체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 전방위적인 업종 부분들이 좀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거래소는 이제 시총 우량주가 좀 선방을 해서 버텨주는, 중소형주는 좀 빠지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에서 좀 강세를 칠 만도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좀 조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래가 뭐 크게 실리지 않는 음봉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눌림을 잡고,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성을 줄 기회, 또 1차적인 변동성에서 매매를 하지 못했다면 또 새롭게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의 다음 타자 부분들에 대한 업종 선정,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좀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죠. 이러면 지금 오늘 PPI가 발표가 됐고, 내일 CPI가 발표가 되고, 예, CPI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모레는 우리가 휴장이지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거죠. 예. 보통 미증시 이런 실적 발표는 5시 정도에 하기 때문에 딱 장 끝날 때 맞춰가지고, 장중에 안 하고 보통 장 끝날 때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게 실적 발표가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변동성이 많이 주는데 이 연동은 아시아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이 또 엔비디아 실적과 연계돼가지고 AI 반도체에 대한 영향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굿모닝 주식창을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진행을 하다가 굿모닝 주식창 뭔지 아시죠? 예. 매일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분 한 분 한 분 정도씩이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그날 기준에 우리 증시에 대한 흐름 예측이나 또 그 다음에 어 미증시의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본인들의 그런 시장에 대한 의견을 장시작 전에 알려주는 그런 이제 무료 정보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원래 월요일이었는데 이제 화요일 부분으로 좀 굿모닝 주시장이 넘어오면서 이제 오늘 장시작 전에 또 자료 부분이 없는 도가 이제 됐었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시장 부분들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얘기를 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드렸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요 포인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전쟁 변수 정도까지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수위, 강도, 예. 그리고 지금이 이제 13일, 사실 13일 때가, 지금 이슬람 쪽에서 조금 중요한 또 이제 날짜 부분들이 되는 시점이라서, 어, 관련 부분에서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할 확률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이 좀 그런 부분으로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목요일이 휴전회담을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래 하자라고 했었던 상태라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하마스가 거부를 했는데 그 범위 안에 또 뭐 전쟁 변수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이 또 좀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공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제한적인 수준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대적인 공격 가능성보다는 제한적인 공격에 대한 확률,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변수와 관련된 부담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이제 많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방산주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스페코라든지 제가 어차피 방산주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중을 해드린 분야잖아요. 예.
뭐 스페쿠라든지 빅텍, 휴니드 정도를 보면 되는데 이번 달에 여러분들한테 적중을 시켜드리고 상한가를 먹여드린 분야가 첫째 주차 기준으로에는 방산주, 둘째 주차 기준에는 이제 코로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강세를 진행을 하려다가 예, 지금 아직까지 뭐 공격이 나온 건 아니니까 다시 이제 좀 돌아가는 시장이 좀 약세다 보니까 더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사실 스페코나 뭐 휴니드라든지 또 우리 빅텍 부분들에서 나오면서 관련 흐름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감은 조금 높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제한적인 공격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단발 변동성 정도의 흐름 부분들밖에 노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미 고지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최초 첫째 주차 그 8월 초입 예, 주가 뭐 급락 구간대가 나오고 이럴 때 이제 방산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해드려가지고 이제 대박충구에서도 강조를 해드려가지고 이 빅텍을 갖다가 20% 정도 이 파동 수익 부분들을 드리게 했고 또 연동돼가지고 지금 스페코하고 이런 애들은 뭐 지금 한 5, 60% 정도 그죠? 예. 그 공략 당시 기준점이 8월 정확하게 초니까 그때 이제 중소형 방산업체 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대 업체 쪽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고 그 뒤에도 방산주에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짧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아직 공격은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여유는 좀 남아 있지만 막상 공격을 했을 때 제한적 공격을 하면 이제 방산주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예.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보유자 영역이지. 예, 아니면 정말 소량 정도에 대한 베팅 정도만 가능한 뭐 그런 구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이미 해드렸었죠. 예, 뭐 한 한 2, 3거래일 전 무방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사실 이제 방산이 쭉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대대적인 확전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진 그런 상태. 예.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뭐예요? P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좀 재밌어요. PPI 발표가 있었는데 조금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PPI를 다 떠나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은 어때요? 예, 원래는 지표가 이런 식으로 시장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는 게 호재였었잖아요. 네. 뭐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뭔가 이제 경기 수축, 경기 둔화 이런 식의 발표가 나와야 9월에 FMC 그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즉 파월이 계속 인플레 둔화를 확인해줘야 된다, 확인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집중하는 부분에서 호재가 됐었는데 저번 달 CPI 발표부터, 예, CPI 발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악재가 됐죠. 예. 여태까지는 연속적인 경기 둔화 지표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경기 둔화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펌핑이 나왔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은 분봉이구나. 여태까지는 이제 CPI 발표에 막 호재가 나온다. 요때가 이제 CPI 발표 타이밍이거든요. 예, CPI. 요게 뭐냐면 이제 CPI. 그런 발표 타이밍일 거예요. 예, 신고가 나오는 타이밍들 있죠. 요때. 예. 신고가 나오는 타이밍이 CPI인데 CPI가 시장 예상치 대비 하회하거나 또 전달 수치 대비 조금 감소해주는 예, 상승력이 감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마다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펌핑이 이제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과열이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요 날짜가 무슨 날짜면은 이제
7월 달에 6월 그 CPI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예. 요때 CPI가 이제 요 3개월 기준 최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도 0.1인가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 부분들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다음날 PPI가 발표됐는데 PPI가 어떻게 나왔냐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또 양봉이 나오는 거야. 뭐 반발 매수세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양봉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때부터 정확하게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뒤로 나오는 내용들은 지표가 경기 확장 국면으로 나오면은 호재가 되고 경기 수축 국면으로 나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빅테크를 이날 거꾸로 틀리면서 이해되시죠? 이제 장이 뭐 막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이제 나올 텐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번 달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PPI 발표를 보면, 예, 보이시죠? 예, PPI 발표를 보면 2.3에서 2.6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확장 국면에 대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CPI 급락이 나왔던 것을 다시 좀 반발 매수세를 채워주는 그런 시장의 영향력 부분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PPI와 관련돼서 예측치가 2.3인데 지금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2.2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번 달 그 CPI부터 지금 계속 PMI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지표부터 PC지표까지 해가지고 지표들이 죄다 경기 위축이 아니라 경기 확장이 나와야지 시장의 회복력이 나오고 경기 위축이 나오면 다시 급락이 나왔다가 아까 반복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0.1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경기 과열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진정되는, 즉 인플레, 생산 인플레가 좀 경감되는, 전달에 증가했다면 경감되는 지표가 나온 거거든요. 전 연도 대비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원래로 따지면 0.1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시장이 지금 역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정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 경기 지표를 호재로 보고 있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악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악재는 아니겠지만 PPI가. 근데 지금 이 PPI 지표가 나오고 0.1이 시장 예상치부터 하회하는 생산자 물가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예상치보다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도 나삭 선물이 그때 이제 반응을 하는 각도가 반등이 나와버린 거죠. 예. 이건 뭘 얘기합니까 또? 이거는 이제 PPI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뭐 우선 시장이 반등 쪽으로 반응을 하니까 나쁠 건 없어요. 예. 아 그래 뭐 지금 뭐 생산자 물가가 조금 이제 낮아져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조금 뭐 감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좋게 분석을 해서 어 지금 미증시가 좀 반등 부분 과대낙폭이 돼 있으니까 이제 반등 부분들을 해주려는 쪽으로 변동성이 나오나 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에 대해서 이걸 분석하기가 난감해졌다는 얘기야. 이거를. 왜? 저번 달에는 CPI가 3.1에서 3.0으로 이제 낮아지면서 예상치 3.1에서 0.1인가가 낮아지면서 이거 자체가 이 전달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호재였는데 악재로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퍼뜨리면서 이렇게 음봉을 찍어내렸잖아요. 그죠? 예. 7월 11일 날 이렇게 음봉을 찍어내리고 오히려 경기 확장 발표가 나온 7월 12일 날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0.4가 올라가니까 급반등 전환이 나온 거란 말이야, 시장이. 근데 오늘 발표된 PPI는 0.1밖에 시장 예상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경기 위축 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인플레 감소 지표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지표, 정방향 지표인 경기 선행 지표 쪽 흐름 부분 쪽으로 본다면 경기에 대한 확장이 조금 수축된
예. 그런 수준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일 CPI가 이게 도대체 어, 낮게 나와야지 호재로 인식돼가지고 시장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게 그 호재가 돼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소비자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경기 어 순행 사이클로 놓고 보면은 이제 경기가 계속 좀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면은 당연히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는 걸 좋게 보는 건데, 예, 우리는 여태까지 과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지켜보는 걸로 호재를 놓고 보다가 저번 달에 딱 뒤엎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 뒤로는 계속 경기 위축이 악재가 됐고, 경기 확장이 그나마 호재가 돼서 주가의 변동성을 조절했는데, 오늘 나온 PPI가 그걸 또 역순으로 바꿔버렸으니, 예. 특히 시장 영향들을 별로 주지 않는 PPI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반등으로 지금 끌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감해졌다는 얘기지. 예. 물론 뚜껑은 이제 내일 열어놔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지금 예측 지표로는 다시 한번 지금 PPI가 예상치보다 다운된 걸 호재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좀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과연 이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호재가 될지 하회하는 게 호재가 될지의 여부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오늘 걸로만 놓고 보면은 좀 더 낮아지는 거. 소비자 물가 자체의 상승률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 전년 대비해서는. 그거를 호재로 인식하는 쪽으로 지금 오늘 PPI 중심축이 잡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 예.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내일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없는데, 내일 CPI는 좀 상향이 될 거거든요. 3.0보다는 이제 높아질 거라고 월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높게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저번 달 CPI, PPI를 보면은 오히려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었는데, 예, 소비자 물가가 다시 좀 올라가지고 경기 위축 부담감을 해소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게 뒤바뀌었었는데, 어, 이제는 지금 보니까 또 PPI가 좀 위축된 거를 호재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로 장 후반까지 가서 시장을 올려버리면 내일 CPI는 조금 올라서 마감을 할 텐데, 그러면은 악재가 돼서 시장을 다시 꺾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부담인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래서 정확한 거는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를수록 오히려 좋지 않다. 내일을 비교해 본다면. 예. 그쵸? 오늘 이 지표가 호재화된다면 내일은 CPI가 2.9%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예. 뭐 3.0을 간신히 지키거나 3.1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향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다시 악재로 받아들여서 한 달 만에 다시 뒤바뀌어 버리면 역변수로, 지금 딱 이 자리가 여기서 상승폭이 크게 안 나올 경우에 이제 부딪히는 자리가 곤두박질 치기 좋은 자리란 말이야, 기술적으로.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향 곡선이 어느 정도 살짝 타져 있는 이 상향 추세의 곡선에서 여기서 역배열 전환이 된 다음에 되돌림 하락을 받고 기술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단계별 하락 부분들이 딱 나오기 좋은 자리란 말이야. 걸리는 자리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변곡이 되는, 뚫어주면은 좋은 구역인데 못 뚫으면은 나락으로 한번 다시 꺾일, 쌍바닥을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구역이라서 그게 이제 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나 호전적으로 나와서 이제 결국 세계 경제의 축은 AI 반도체잖아요. 지금 이 흐름을 다 이끌어준 것도 무조건 AI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 하락이 나온 것도 AI 하락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좀 우리 증시에서 선방한 게 중공업주고, 예. 근데 제가 뭐 중공업주가 계속 가지 못하고 좀 정체되거나 위축될 거다라고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메시지 방송에서도 좀 얘기해드리고 그랬는데 정체가 되고 있죠, 지금. 예. 중공업주가 대세로 가고 시장의 대장이 돼서 계속 갈 확률은 사실 없어요. 예. 틈새 시장 관련주 쪽으로 분류를 보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AI가 살아나야지 어차피 이제 신고 과정이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I가 올렸고 AI가 거꾸로 트린 그리고 AI 어느 정도 회복력이 다시 주가를 좀 하면서 어 과대낙폭이 개선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틈새 시장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는 뭐 이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거꾸로 트리고 올리고에 대한 포인트가 지표 영향을 받을 때 AI 관련주 영향을 주고 그나마 CPI 충격을 받더라도 그걸 바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이번 주 후반부 특히 금요일장은 정말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PPI는 우선 위축 지표가 나왔는데 그걸 호재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 예, 물론 끝까지 갈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증시가 오르면 안 돼. 예, 좀 독설이 되겠지만 미증시가 오르면 안 됩니다. 왜 오르면 안 돼요? 오르면 오를수록 이 지금 침체 지표에 오르면은 내일 CPI는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을 킬 거란 말이야. 시장 예상치 대비 빨간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빨간불이 악재가 된다는 얘기잖아. 어, 뒤바뀌어 버리면은 오늘 분위기가 그래 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담력이 커지는 거지. 예. 차라리 그냥 파란불이 악재고 빨간불이 호지면은 내일 CPI가 뭐 3.1이나 3.2가 나와버리면은 어 경기 침체 부담감을 해소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들어올려지고 우리 증시는 휴장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막 곁다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 매물권을 오히려 돌파하는 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후반부에 CPI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은 시장이 좀 더 변동성 상승을 이제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구축을 한 건데, 예, 저항권을 좀 돌파해주는. 지금은 상당히 좀 난감해졌다? 음, 좀 난감해져 있는 상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이 오르는 건 좋은 거지만, 지금 PPI에서 장이 이렇게 이런 지표로 올라버리면 CPI 걱정이 커지는 거라,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개장한 지 뭐 한 뭐 13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음봉전환 장세가 나올 수 있고, 이 PPI에 대한 분석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일단 초기 미선물에 대한 흐름은, 이 PPI의 침체 지표를 오히려 FOMC 뭐 금리 인하 기대 지표로 다시 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호재 부분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제 내일 봐야 될 것 같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 뭐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좀 또 불안하죠, 여러분들. 예. 불안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하는 건 사실 내가 혼자서 매매를 하는데 관련 부분에서 수익 부분들을 내기 어렵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 주식창 상한사령부도 상한 단기 스윙 클럽 오늘도 또 상한가도 포트에서 나오면서 또 추가 차익 실현을 갖다가 거의 18% 이상 해주면서 지금 수익을 또 올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기회이장이 계속 오니까 시장이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저희는 수익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 공략주 공략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뭐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에러가 좀 있고 이제 그런 타임들이 그 회사 그 기준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이제 제시됐었던 시가 공략주를 보면은 이게 시가에만 공략을 해도 급등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화면상으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13% 정도의 수익을 오전에 즐길 수 있는 매매라든지,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사인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시가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뭐 8월8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세는 흥구석유로만 6%, 3% 이렇게 이제 바로 티어로는 매매를 시가에 공략해서 즐길 수 있다라든지, 이게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도 10%막 4%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오전장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선점해가지고 이 급락장이었던 8월일 날 빅텍하고 한국석유 이게 계속 올라가는 애들 종목을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예. 장대 항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시가 공략주로 계속 수익을 좀 다이렉트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한국 BNC라든지 이런 애들 수직급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화일약품이나. 그러니까 이런 매매만 사실 따라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예. 개장초에 바로 급등 시도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승률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 뭐 한 5%에서 20% 사이 정도 평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5에서 한 20% 정도 평균 수익을 이제 일주일에 뭐 5거래를 다시 제시해 드릴 수도 있지만 평균 한 3거래 정도는 이제 시가 공략주가 제시된다고 본다면은 매일 항상 제시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수익을 이제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시장이 급락장이 중간에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7월 후반부는 계속 조정장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근데 그 조정장세 흐름에서 시장을 딱 보면 이때잖아. 7월 후반부 8월 초에 가지고 지금 이 중간 이 구간대에 대한 시가 공략주인데 거의 다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공략돼 있는 것들 보면. 그리고 이 전에 이 하락에서도 MP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제 뭐 1, 20%짜리 시가 공략수 수익을 많이 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빠른 매매를 원하는 분들,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불안정해서 나는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희 상한사령부 단기수용 클럽의 이런 시가 공략주만 따라해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 사령부는 장중 공략주도 매매를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ALS 1668에 4363 예. 요 번호 1668에 4363번으로 통화를 하시면 저희 사령부 그 특별 이벤트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뭐 내일 또 시가 공략주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내일은 꼭 드릴 거니까 예. 어제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생략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꼭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또 시가 공략주를 베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중 공략주로 이제 매도 사인도 주는 이 포지션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7월 8일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현재 27거래일 차인데 25개를 완료했는데 25개를 다 수익을 내고 완료를 했어요. 예. 아직 손절 나온 게 하나도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이제 단기 스윙 클럽이다 보니까 손절 마감하는 종목이 앞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시장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료를 해드린 종목 기준으로 25종목을 완료했는데 25종목을 다 수익 내고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소 기준으로 우리가 확정 수익 달성한 게 157%예요. 굉장히 시장 대비 좋은 성과죠. 7월 8일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좀 올라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조정장이었는데 25개를 완료했는데 25개를 다 수익 내고 있는 클럽이고 예. 수익은 160% 정도 수준의 확정 수익이 이제 나고 있고 그 증빙 자료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사령부에서 공개되는 거는 문자 메시지 증빙 자료까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뭘 안 보여주고 몇 프로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자본시장법이나 아니면은 뭐 금감원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클럽 매매를 해오면서 다 문자 증빙을 차트 증빙까지 하면서 수익 공개를 해왔던 전문가라서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 다 증빙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나온 거랑 그 매수 사인 나온 지점하고 매도 사인 나온 지점에 차트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한 수익, 최소 기준의 수익 부분이나 평균 수익 부분이라든지 이걸 다 알려주면서 수익 난 걸 합산된 수치. 예. 그래서 최소 기준으로 저 157%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최대는 더 많이 나온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시면 당일 단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1박 2일, 2박 3일 어떤 수익 관점에 대한 매매 부분들도 우량주 같은 경우들도 돼가지고 이렇게 매매된 내역들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예.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보통 평균 장중 단타부터 뭐 일주일 범위 내에 완료되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그런 애들이 많다. 예. 그런 관점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만 하나 잡아드리면 매도 사인도 들어간다. 예. 뭐 전체 매도 사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절반 매도 이후 개별 대응 사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장중 공략주는 매도 사인도 들어간다. 매수 사인도 들어가지만 예. 그런 관점이고요. 앞으로 바뀌게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을 거예요. 예. 원래는 5단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탕탕탕탕탕 이제 뭐 수익점을 잡아봐라라고 이제 그렇게 쌓인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최초 공략시나 추가 공략 시점에 이제 들어가는데 목표가 자체를 뭐 제시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라는 명칭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예. 그걸 뭐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제시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어차피 매도 사인이 나오긴 할 거기 때문에 예. 목표가를 제시를 안 하거나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량주나 중소형주를 뭐 구분하지 않고 다 단타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매매 사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매매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전 25승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예. 장이 급등하면은 급등시 급등할 수 있는 걸로 공략을 하고 장이 오르면 오르는 업종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다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은 분봉 매매 내역부터 시작을 해서 일봉 매매 내역까지 이제 다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완료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어제 완료했던 거는 이제 민테크, 예. 조정장 나왔을 때 약간 내려왔던 종목 이제 급등 부분들을 해가지고 최종 평단가 작업해서 수익 완료해내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만큼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 오늘 완료한 게 YM택인데 이제 상한가 갔어요. 예. 평균 단가는 14,350원으로 이제 치킹을 한 종목이고 상한가에 오늘 도달을 하면서 최소 18% 정도 확정 수익을 만들었지. 예. 그리고 절반 비중은 이제 개별 대응으로 남겨놨는데 내일 뭐 알파 파동이 나오면 또 이제 추가 차익 사인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클럽 장중 포지션에도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이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수익 내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고 지금 계속 쉽게 저희가 내고는 있거든요. 예. 낸 결과 기준으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수익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확정 수익을 얘기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있는 결과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클럽보다도 지금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클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뭐 앞으로도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빠른 매매로는 시가 공략주라든지 또 이런 매도 사인도 받을 수 있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공략주를 또 따라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높은 승률로 확정 수익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클럽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제가 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들 높은 승률로 수익 부분들을 낼 수 있게 뭐 도와드릴 거지만
100% 승률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예, 손절도 이제 나오기는 할 거다 정도는 기대하시되, 뭐,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활동해 왔던 거를 비교해 보면 한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수익을 평균적으로 내왔으니까, 어, 그게 반드시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따라해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예, 얼마 되지 않는 가격이잖아요. 뭐 2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승률로 지금 확정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클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판단이 서신다면은 1668에 4363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22만 원 특별 프로모션 가격으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내일부터 시가 공략주, 그다음에 또 내일 제시되는 이제 장중 공략주, 예. 그리고 장중 공략주 중에 지금 오늘까지 캔들 조건이 굉장히 좋게 올라와 있는 시장 급락 조정 당시에도 밀리지도 않은 그런 중요 세팅 포지션이 또 있거든요. 예. 걔네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변동성 기대감을 좀 갖는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마 내일 사인을 드릴 거예요. 요거 얘네들 우선적으로 뭐 가격과 무관하게 일단 조금 확보해 놓으시라 라는 것도 사인을 좀 드릴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세팅하면서 시가 공략 좀 애매하면서 그런 거 세팅하고 또 내일 신규 장중 공략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 클럽에 종목 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적어져 있는 상태예요. 종목이 많지 않아요. 저희 클럽이. 예, 뭐 많아가지고 수익이 계속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수가 이제 몇 개 안 되는 숫자로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신규 장중 공략주도 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김용덕 파트너의 한번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지금 판단 서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보시라. 그럼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 우리 투자자분들 제 방송에 지금 이제 오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도움을 좀 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뭐 이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PCL 신풍제약 상 다음 타자는 어떤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와 함께 코로나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전 무료 방송을 어디를 통해서 주식창 추천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 제 직전 방송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몇 월 며칠 그 데일리 방송 자료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유튜브에 김영덕 파트너를 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거나 또 겸사겸사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 신규 등록되는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오늘 PPI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조금 이상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더라. 경기 위축에 대한 악재가 오히려 위축이 호재로 지금 인식이 되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된 CPI는 오히려 조금 올라갈 건데, 야, 이건 어떻게 불성할 건지 솔직히 조금, 불안정하긴 하다. 기술적 낙하가 나올 수 있는 지점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AI주를 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했고요. 마무리로는 역시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이 나오더라도 아무튼 뭐 저희 클럽은 지금 수익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거니까. 예. 왜? 내지 않고 확정돼서 보여줄 수 없는 수익을 홍보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자본시장법의 지금 조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개해드리는 이 수익은 다 낸 수익을 기반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다 보여드리고 차트까지 다 보여드리는 수익을 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 수익 가지고 나라에서 문제시 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뭐, 저는 뭐 몇 프로 승률 전문가다, 뭐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승률을 많이 강조해온 전문가였는데,
이걸 가지고도 단 한 번도 무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공개하는 수익은 허수 수익이 아니거든. 예. 진짜 낸 수익을 합산해 가지고 딱 보면 그냥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이 수익이 나와요. 예.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금감원 직원이면 이걸 할 수 있어. 더해 보면은 가격을 보면 맞네. 진짜의 수익이 맞고 진짜 스물 몇 개가 완료된 게 맞네. 예. 매매 사인 기준으로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어떤 장세보다도 조금 더 좋은 수익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지금 뭐 시가 공략주가 됐건 또 장중 공략주가 됐건 이 급락장에서도 그 급락장 시작될 때 사실 저희 클럽이 공식 오픈을 시작했는데 뭐 지금 확정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 건 맞는 거니까 뭐 이런 클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믿고 따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수익 공개를 안 하는 클럽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들어오셔서 같이 따라해 보는 거지 뭐 이제 시가공략주 매매에서 또 수익 좀 이제 즐겨가고 그리고 장중공략주는 매도 사인도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매도 사인 나오면은 뭐 이제 매도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같이 이제 좀 먹어가는 매매를 한다면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김영도 파트너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 드려본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잖아. 뭐 제가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사실 22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도 거의 운영을 하거나 이벤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딱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한 번 정말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한국경제TV 주식창 기준에서는 뭐 문자 메시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고 리딩을 하는 그 정도 조건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다 보니까 좀 저와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가격으로 신청을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 뭐 좀 있으면 이제 2에 가입을 안 받을 수도 있지. 그냥 원래 기준 가격을 받거나 또는 이제 뭐 또 좀 다른 부분으로 이제 상품 가격이 이제 좀 더 올라가거나 수익률이 누적되고 더 많은 결과를 보여줄수록 여러분들이 따라해야 되는구나를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25개 성공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게 뭐 30개, 40개, 50개가 되면은 야 이건 따라야 되는 게 맞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클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렴한 가격에 따라 하신다면 수익은 수익대로 좀 더 같이 즐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반기에도 또 좋은 결과 저하고 같이 함께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좀 판단 서시는 분들은 지금 뭐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된다. 번호는 기억하시죠? 번호 1668-4363 어려운 번호 아니니까 지금 전화를 하시면 바로 김영덕 파트너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얻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은 이제 CPI 발표와 거기에 연동되는 시장 방향성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주제와 부가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휴일 어차피 전날이기 때문에 방송은 오늘도 이제 지금 조금씩 이 방송의 시간은 줄여갈 거거든요. 제가 초기에는 막 2시간 반도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좀 너무 길고 12시 넘게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같이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좀 너무 길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압축되고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방송 부분 위주로 조금씩 이제 타이트하게 핵심을 잡아가는 방송으로 더 해갈 예정이니까 아무튼 내일도 길지 않은 좀 방송으로 아마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내일은 CPI에 대해서 실제 발표와 움직임, 그리고 그와 연동돼서 그 다음에 또 나올 변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늦게 오신 분들은 뭐 이제 주식창 녹화 다 돼 있으니까 주식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제 유튜브에도 또 같이 업로드를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할 거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김영도 파트너 유튜브에 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VOD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저는 한국경제TV 주식장 파트너 상황 김영득 대표였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원금 회복 및 성공 투자의 길 열어가시길 기원드리면서 방송을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틀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